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만 된 맞벌이 주부이고요. 손이 형님이 계십니다. 남편의 형제는 3남으로 저희가 둘째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 손이 형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편의상 형님이라고 할게요. 형님께서는 시댁에서 자기 의견 하나 내세우지 않으세요? 몸이 부서져라 시댁을 위해 충성을 하고 뭐든 내내하시는 스타일이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있는 제사 때의 풍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잠자거나 술상을 받아서 화기애애한 자담을 나누거나 TV를 보다 가장 큰일인 제사상에 절을 합니다. 그 시간에 시어머니 형님, 저는 아침부터 제사 준비를 시작하죠. 조상님 모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시댁에게 간소화란 없습니다. 그렇게 뒷설거지까지 마치다 보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당신의 몸을 부숴가며 일하십니다. 처음엔 너무 이런 풍경이 너무 부당하다 여겨 반항심도 가져보았으나 어머님의 모습에 감동하여 저도 모르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문제는 형님과의 관계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때 행하시는 형님의 태도와 저와 둘만 있거나 저와 통화하실 때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집와서 형님께 집안 대소사가 어찌 되는지, 대소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상의를 드렸는데 형님께서는 글쎄 모르겠는걸 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다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동서는 앉아있어 내가 할게 등 청사표로 돌변을 하십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하는 것 같다, 며느리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부당하다 하시며 울분을 토하시다가도 누구라도 오면 당장 저에게 동서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시댁에 더 잘해야지 로 변하십니다. 제가 듣기엔 분명 억지임에도 형님께서는 없는 친척까지 만들어가며 어머님 저희 친척 누구누구는 이모 할머님이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하며 어머님 잘하셨어요, 아버님 잘하셨어요, 도련님 잘하셨어요 합니다. 제가 형님한테 어머님 생신이나 아버님 생신이 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내셨냐고 하며 상의 전화를 드리면 글쎄 모르겠는걸 하고 얼마 부리십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처럼 지내는 도련님께 물어봤죠. 어머님 생신 때는 주로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고 물으니 형수님께 여쭤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형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던걸요 라고 할 수가 없어 다시 형님께 전화하니 형님이 돈 모아서 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현금으로 들기로 결정을 하고 생신날에 시댁에 모였죠. 그런데 형님이 제가 부엌일 하는 사이 어머님 아버님만 계신 방 안으로 빨리 가셔서 저희가 모은 돈 봉투를 얼른 드렸더라고요. 같이 준비했다는 그 어느 설명도 없이 꼭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랬던 거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생신 한 번씩 겪으면서 교묘하게 본인이 다 준비한 용돈이냐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심지어 시부모님께서는 너희 형만 고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저한테 언짢은 기색을 보이시길래 처음에 무슨 소린지 영문은 몰랐지만 그 뒤에 형님이 본인만 생생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얼마 전 시 외할머니 칠순이셨는데 형님이 시댁에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괜히 어른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리고선 제사 때 어머니께 어머니 시 외할머니 칠순 때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제가 가서 하고 올게요. 이모님들도 많이 오시니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형님이 먼저 선수를 치니 또 저희 시어머니는 감동하시면서 그걸 기억했냐며 고마워하시더군요.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척 뭔가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척하는 모습을 알게 되고 보니 그런 형님을 보는 것이 영 불편하네요. 들어보니 처음에는 형님이 시댁보다 기우는 집안이라 크게 사랑받지는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 8년 동안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을 해서 들은 칭찬보다 적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많이 시댁에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얼마나 그동안 마음에 서름이 있었으면 저렇게 사랑받으려고 할까 싶다가도 순간순간 얄밉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형님에게 미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는 형님이 싫고 대놓고 질투를 보낼 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서름이 많았는데 너는 일도 별로 안 하고 사랑을 받아? 그런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형님의 이러한 부당함에 자꾸만 도리 못하는 둘째 며느리로 찍히기도 싫고요.
그런데 오늘은 급기야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저한테 소리까지 치시더라고요. 전화 하셔서는 그러더군요. 동석,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이러면 용서 안 할 거야. 고함을 치더라고요. 이유는 어제 그렇게 제 핸드폰으로 전화했었는데 안 받았다고요. 저도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받은 걸로 무슨 권리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그리고서는 저보고 시댁이 안부 전화도 잘 안 하고 심지어 자기한테도 잘 안 한다고요. 그냥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한 번은 전화로 고함치시는 형님의 목소리를 옆에 있던 신랑이 듣고선 놀라더군요. 지금 전화한 사람이 형수님이 맞냐고. 도저히 형수님인 걸 믿을 수가 없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저한테 시댁에 둘도 없는 천사뼈 형수님이 둘만 있을 땐 돌변하는 모습에 진짜 황당하기만 합니다. 내일 모레면 또 시어머님 생신이십니다. 그날이 두렵습니다. 형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자니 제가 자꾸만 나쁜 며느리로 찍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다 밝히자니 치사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기. 지난주에 시어머니 생신을 치렀습니다. 또 가서 형님의 여우 같은 행동들을 볼 생각을 하니 정말 가기 싫었지만 끌려가듯 가게 되었죠. 역시나 형님은 레퍼토리가 다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현금을 모아서 드리자고 하더군요. 자기한테 계좌 이체해서 보내면 준비해 가겠다고요. 동서가 일한다 바쁘니 돈은 내가 뽑겠다는 생색도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케이크하고 용돈 드리자고 하니 좀 이따가 드리자 하면서 쏙닥쏙닥 거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어디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선물은 케이크하고 바로 드려야죠. 그러고는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에도 같이 준비한 용돈이에요.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그동안 너희도 같이 준비한 거냐? 하시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모르셨더군요. 그래서 말했죠. 아버님 당연히 그동안 같이 했죠. 저희 소소한 것도 다 같이 해요. 형님이 아버님 어머님 옷 사드리고 하는 것도 다 저희랑 같이 하는 거죠. 제가 바빠도 옷 고르는 거 제가 잘한다고 형님이 저한테만 시키세요. 그럼 그동안 둘째 며느리가 고른 것도 모르셨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니 시부모님들은 계속 몰랐네 하시고 형님은 당황하면서 당연히 아시는 줄 알고 제가 말을 안 했나 봐요. 호호. 당황하는 얼굴이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속으로 드디어 한 방 먹였다고 통쾌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형님이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헤어지고 나서 전화가 오더군요. 안 받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6통 정도 와 있었을 때 전화를 받았죠. 남편이 형님이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통화를 시작하는 거 남편이 정색하면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우습게도 바로 목소리가 바뀌대요. 형수님 여태 저희 와이프 이렇게 대하셨어요? 그동안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속이 좋아서 저한테 말을 안 했는데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딱 그렇게 말하고 끊는데 속도 시원하면서 왜 눈물이 나던지요.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 끝에 이제 형님하고는 연락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소사 문제도 남편하고 형님하고 이야기하기로 했고 딱 시댁 행사에서만 만나기로요. 사실 시댁에서까지만 해도 연락 안 하고 살 생각은 없었는데 저한테 저렇게 꽥하며 소리 지를 사이는 아니잖아요. 점점 심해지는 형님의 태도와 무례함에 저도 더 힘들고 싶지 않아서요. 이렇게 형님하고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참 시댁은 누구든지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입니다. 시댁에 재산이 좀 있나 보죠? 그리 충성한다니. 어차피 시댁은 가족의 사심없는 정보다는 어느 정도 전략이 필요한 남편과의 결혼으로 맺어진 의무적인 관계랍니다. 사회생활 하신다니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형님께 끌려다니지 마세요. 가끔 만나면 웃는 얼굴로 헤어지세요. 뭐라고 하면 그냥 내내 하시고요. 그리고 관심을 두지 마세요. 네 말도 우리는 티나게 하시고요. 저 시집살이 많이 했느냐고요? 아니요. 저희 시댁분들 다 좋으세요. 그럼 저 너무 나쁜 것 같다고요? 글쎄요. 저 그리 나쁜 아주머니는 아니에요. 시댁 시댁이란 말 많이 하죠? 아무리 가깝게 여기려고 해도 우리 집이란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전화하기 싫고 가기 싫고 그래도 남편 생각해서 의무라고 생각하니 그나마 하죠. 저도 신경 썼으면 시집 스트레스 많았을 거예요. 저도 시어머니보다 형님이 더 어렵고 절 많이 경계하시거든요. 정말 서러운 일, 상처. 어쩜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기를 키우는데
그 고충을 다 알면서 우리 언니라면 나에게 저럴 수 있을까? 나의 동생 비슷하게라도 여겼다면 같은 여자로서 이해는 하지만 안 잊혀집니다. 몇 번의 일이 있고 나서 저만의 비결을 가지고 대합니다. 남편도 형님이 이랬다 하면 안 믿더군요. 그럴 리 없다고. 전 많이 얽히지 않고 멀리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네요. 댓글이.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6남매 중 며느리 둘 중 둘째합니다. 형님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나요. 11년 정도. 저희 형님 참 착하신데요. 명절 때나 생신 때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서로 얼굴을 못 보거든요. 저희 시어른들이 아주 좋으셔서 제사 몇 번 있긴 하지만 저희 며느리들 아예 부르지도 않고 그냥 두 분이서 시골에서 지내세요. 사실 전 제삿날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건 남편도 전혀 모르는 거니까 제가 좀 너무한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들도 모르는데 며느리라고 알 리가 없겠죠? 아 참 형님이요? 저도 사실 아랫사람이 자주 전화도 하고 조카도 좀 챙기고 해야 하는데 잘 안 돼서라고요. 마음은 있지만. 근데 어쩌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요. 옆에 TV를 크게 틀어놓고 같은 말을 몇 번씩 하게 하는 거예요. 성의 있게 받아주는 것도 예의 아닐까 싶은데 형님은 그렇지가 않아서 어쩌다 전화 한번 하고 나면 오히려 제 기분이 더 언짢아진답니다. 차라리 하지 말걸 반가워하지도 않은데 뭐 하려 해서 괜히 기분만 상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명절 같은 때 시댁에서 만나서 보면 참 웃기도 잘하시고 나긋나긋 하신데 전화로 하는 말은 제가 묻는 말에 그저 응, 그렇지 뭐, 아니, 몰라. 글쎄, 단답형 이런 말들이에요. 저만 문장으로 말 주저리 하고 형님은 그냥 답만 그렇다 아니다 말하고 사람 기분 느껴지잖아요. 반갑지 않은 전화 받을 때 말하는 그런 어투. 몇 번 해본 적도 없지만 할 때마다 다시는 안 한다. 내가 다짐하죠. 전 만약 제가 큰 며느리로 갔다면 집안 살림은 모르겠지만 형제들 우애나 일에는 서로 잘 챙기고 나서서 참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맏딸이라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냥 맞추면서 살아야 하긴 하지만 그리고 남편에게 푸세요. 형님은 이러더라 저러더라. 제일 만만히 제 본을 풀 곳은 남편밖에 없거든요. 님도 남편에게 먼저 한번 속을 풀어보세요. 두 번째 사연. 시댁에서 남편이 조카들 아빠 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2개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사업 중입니다. 딸 출산 후 20일밖에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고 사업자 특성상 지금 수익이 많아도 늘 불안하여서 출산 후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는 친정에서 봐주시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 세 식구만 보면 큰 갈등 없이 너무 행복한데요. 문제는 시모와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우선 결혼시 도움이 일절받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에도 시댁 도움은 정말 급한 용무 때문에 아이 3시간 봐주신 것이 다입니다. 이 외에는 그냥 가끔 아이 보여드리러 합니다. 쓰다 보니 생각난 건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나 100일 때나 기타 등등 지금까지 아기 옷 하나 받은 적도 없네요. 이 상황에서 문제는 시누이가 아이가 셋인데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시누이와 시모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12살 아들, 6살 아들, 5살 딸이 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셋 감당이 매우 힘들겠죠? 날마다 힘들어서 우는 날이 더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는데도 이혼 결심을 한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누 남편 쪽이 이혼 전부터 양육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을 아빠 없이 기르는 것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 시모는 시조카들에게 저희 남편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를 바라는 듯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딸은 고작 11개월이고 앞서 말했다시피 시조카들은 12살, 6살, 5살이죠. 같이 놀러가라, 활동하는 것들, 조카들도 데려가라, 주말마다 가는 곳 함께 가라 등등 제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얘기를 하십니다. 남편도 이 부분은 반대하지만 본인 엄마와 시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스러워하긴 하는 듯합니다. 남편에게 시모가 전화를 해서 시누이 댁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듯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시아버지가 적극 외손주들의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아버지는 거의 방관자 수준입니다. 시누이의 첫째 아들이 아빠의 부재로 사춘기 온 듯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우리 아기, 아빠의 사랑과 시간을 애정을 다른 아이들, 시조카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이런 부분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아들 조카들이 워낙 말썽꾸러기여서 실행에서도 제어가 안 되고요. 사춘기 세 조카는 저도 그다지 친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다고만 들었어요. 사춘기 시조카 부분에서는 시누이도 시모도 시부도 다들 무기력해 보입니다. 저도 마음이 넉넉하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지만 그렇지도 못합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대부분 맡겨두다가 남편과 일주일에 2, 3일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몰입해서 아이 교육, 체험활동, 기타 일정을 진행하는 거라서 굳이 시조카를 끼워줄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쌍한 시조카들을 위한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지, 남편과 상의해서 시모가 이런 얘기를 다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혹은 남편에게 시조카들과 함께하는 것을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야 하는지, 제가 너무 냉정한 건가요? 제 아이 나은이 조카들은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잘 모르겠네요. 불쌍하긴 해서. 뭐가 정답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추가. 많은 좀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일에 관여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욱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정확히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 달 뒤 저희 아이 돌잔치를 하는데 돌잔치 이후 가족여행에 시어머님이 관여하시라는 모습이 보여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딱 잘라 말했지만 아마 다음 달 돌잔치에서 또 그 얘기를 꺼내실 것 같아서요. 그때 남편한테 더욱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해야겠네요. 시누네는 좀 일찍 아이가 생겨 결혼한 사례고 저희는 결혼도 늦었고 아이도 늦게 낳은 사례입니다. 제 나이 때문에 외동이 확정되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계속 시조카들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시누 남편은 결혼 3년 동안 딱 2번 봤는데 전형적인 애들 보라고 하면 휴대전화기 쥐어주는 스타일이었고 2번밖에 못 만났지만 시어머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였고요.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마 저에 관한 얘기도 다른 곳에서 하셨겠죠. 그리고 댓글을 보다 보니 이혼해도 아이 아빠는 아빠고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다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혼하면 아빠는 없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혼 이후에 면접 교섭권을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제는 조카들에게 아빠의 존재는 부재가 아닐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건강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아이 아빠가 있었을 때도 육아는 힘들었지만 진짜 이혼 후 아빠가 분리되니까 시누, 시조카들이 힘들어하는 듯합니다. 물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쪼록 좋은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 끝나고 새벽에 두서없이 작성한 글인데 다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정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이건 님이 어쩔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딱 잘나야 해요. 시모는 딸이 걱정되니까 아들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가정이 있는 아들로서는 들어주기 힘든 것도 당연한 사실이고요. 일단 당장 시댁에 발을 끊으세요. 그리고 용돈, 선물, 간식도 중단하세요. 저런 상황에서는 하나를 주면 둘, 셋을 원하고 요구하게 돼요. 시모나 시누가 꼭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다들 기댈 곳을 찾게 되거든요. 선물이나 용돈은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딱 3번이면 됩니다. 정 신경이 쓰이면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선물값이다 생각하고 넣어두고 나중에 대학 갈 때 목돈으로 주세요. 아이들이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거기서 순이님의 딸이 엉뚱하게 손해를 입는 꼴이 되는 건 절대 피해야겠죠. 모든 대화는 남편이 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남이라고 같은 말을 해도 더 서운하고 욕먹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건 자기 가족 일이니까 자기가 감당해야죠. 순이님은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 남편이랑 결혼해서 생긴 건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해를 끼치려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을 지키려는 건데 그걸로 마음 불편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